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자국땅이라고 헛소리를 날리는 일본에게 항의 논평을 내면서 독도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어 번역본만 쏙 빼놓고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번역본을 빼버리면서 정작 항의 당사국인 일본 국민들은 논평을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선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월 일본 2024년 방위 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 뒤 이를 일본판 독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정부 발표문을 계속 공개해 왔는데 이는 통상 영어, 일본어로도 번역이 돼 외국판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논평의 경우 영문 번역본은 게시된 반면 일본어 번역본은 별도로 제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논평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2일 2024 방위 백서를 채택한 직후 발표가 됐는데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헛소리를 20년째 반복하고 있는데요. 앞서 발표된 다른 논평들은 정부 발표 시점과 큰 차이 없이 일본판 독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다는 점에서 일본이 싫어할 만한 민감한 내용의 논평만 선별적으로 빠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지난해 9월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국민 알기는 우습게 알면서 허구한 날 개무시하더니 일본 눈치는 겁나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개별적인 특검법 발의가 아니라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 요구안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구명 로비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수사기관과 조직 규모가 작은 상설특검에서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긴 어렵다라며 독립되어 있는 걸로 보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둘 다 연관된 것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또 국회 증가법 위반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 관련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개별 특검법에 비해 특검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본회의 의결 기준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땐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민주당이 만약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막 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된다. 그 점이 중요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마저 임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개무시해버릴 경우 이거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인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선 부대에 정기적으로 배부하는 안보 간행물 자유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확인조차 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안보 간행물 보급 현황 자료를 보면
네, 국방부는 성우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지 자유를 매월 1만 1천 부씩 일선 부대에 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유는 국방부가 배포하는 5대 안보 간행물 중 하나로 국방부는 자유 구입에 최근 3년 동안 무려 10억 2,300만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네, 이 월간지에 올해 4월 5일에는 다큐멘터리 건국정쟁 감상평을 통해 이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마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또 4월 5에서는 4.19 혁명 후 이전 대통령이 불의를 보고 방관하지 않는 100만 학도와 국민들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나라 사정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까지 실렸다고 합니다. 네, 인용된 이전 대통령의 발언은 하야 뒤 이전 대통령이 장개석 대만 총통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데, 네, 4.19 혁명이 이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촉발됐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네, 대통령의 나라 사랑이라며 조작 왜곡질을 한 건데요. 네, 또 5월호에선 이전 대통령이 2주간 일정으로 떠난 하와이 휴양이 망명으로 보도되어서 생을 마감한 후에야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라며 이전 대통령의 망명 사실마저 부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쓰거나 편파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곳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승창 의원은 국방부 담당자들이나 정훈 문화자료심의위원회에서 간행물들을 읽기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방부는 객관성, 전문성 등이 검증된 안보 간행물도 많은데 이처럼 역사 왜곡과 오류로 가득한 간행물을 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정부란 것들이 날이면 날마다 조작을 일삼고 있으니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이 254억 원 규모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에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원탑은 지난해 10월 광주 디자인 비날레에 전시된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업체라고 하는데요. 네, 한옥 증축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네, 원탑이 정부 주도 대형 공사 계약까지 따내자 네,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공사는 법무부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신축공사 사업에는 총 234개 업체가 입찰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조달청은 이 중 4개 업체를 제외하고 230개 업체가 제시한 입찰 금액의 평균가를 낸 뒤 이와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적은 업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최종 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달청은 최초 입찰에 참여한 234개 업체 중 4개 업체에 대해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 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는데, 네, 만약 234개 업체가 모두 포함됐다면 원탑이 아닌 A 업체가 선정됐을 가능성이 훨씬 컸다고 하는데요. 네, 4개 업체 탈락으로 입찰 금액 평균가가 달라진 탓에 너무나 경교롭게도 대통령 관저 한옥 증축 시공을 맡았던 원탑이 또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54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 입찰에 도전하는 업체가 단순 계산 실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며 의문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김 여사 눈에 든 작품을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업체가 254억 원짜리 법무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4개 업체가 탈락했는데 계획된 우연이 아닌지 의심되는 만큼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도대체 뒤에서 얼마나 해먹고 있는 건지 김건희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